자, 그러면 이제 보너스 문제 이제 넘어가는데, 요번에 보너스 문제 보면서 기겁하실 거야. 한 10문제 정도 제가 냈는데, 요 중에 상당수는 또 뭐냐면, 재능 기부 문제에서 냈어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상당히 마친 분이 계세요. 재능 기부 문제 중에, 여러 가지 문제를 맞췄던 매장도 맞히고 그런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 거를 좀 많이 냈어요, 제가. 예, 그래가지고 이제 있는데, 일단은 제가 이제 보면, 시간 관계상 뭐 자세히 설명은 못 드리겠고, 일단 훑어보는 식으로 할게요. 원래 이제 모의고사 강의 시간은 자세한 설명보다는 훑는 거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자, 보너스 문제 1번 문제가 3페이지 있으니까 3페이지 좀 볼게요. 자, 이 3페이지 문제는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성황과 관련된 내용이야. 성황과 관련해서 이제 성황이 간산성 전투에서 죽었죠. 예. 그래서 그 간산성 전투에서 이제 했는데, 그래서 이제 요게 기억에 들어갈 것은 간산성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간산성. 예. 그래서 제 왕이었던 명농이 가난과 함께 와서 간산성을 공격했다. 이렇게 이제 그 내용이고요. 여기는 문제인데, 이 사유 출처는 제가 안 적어놨긴 했는데, 요때 이제 백제왕이었던 명농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성왕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있는데, 요거는 어디에 있는 거니? 1번 서기에 있는 내용이에요. 1번 서기. 1번 서기. 그래갖고, 그때 고관 도도가 급비쳐서 왕을 죽였다. 뭐 등등. 이렇게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1번 서기가 아니라 삼국 사기네. 예, 제가 착각했어요. 예. 자, 그러면 여기에 기획은 간상성이고, 그러면 사회에서 기술된 사건이 발생된 원인을 서술하시오. 그건 뭐냐, 동맹의 약속을 배신한 신라가 한강 하류 지역을 탈취하니까, 그것이 이제 2년 뒤에 간상성 싸움의 원인이 되었죠. 그래서 나제 동맹이 깨지고 나서, 그 다음 2년 뒤에 간산성이, 전투가 일어났잖아요. 예. 그래서, 요거 외워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이제 2번 문제 볼게요. 자, 2번 문제 보면 다음 밑줄친 반란을 진압한 왕을 쓰고 이 왕이 실시한 귀족 견제 정책을 두 가지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여기에서 이제 단서가 될 게 뭐냐면 백가의 반란을 토벌했다는 거 밑줄치 있죠. 백가는 이제 그 전에 왕이 누구였죠? 동성왕이었죠. 동성왕이 상하가 갈 때 백가가 자기 인사 정책에 불만을 품고 가림성주 백가가 자객을 보내서 죽였다고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삼국사기에 있는 내용이고요. 근데 일본 서기는 어떻게 돼 있냐면 중인들, 나라인의 국인들이 동성왕을 죽였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좀 왔다 갔다 해. 근데 이제 그 학계의 의견은 뭐냐면 무정왕이 이제 즉위하는 과정에서 동성왕이 그 당시 정책에 불만을 갖고 있었던 여러 세력들을 끌어모아가지고 이제 반동성왕 연합전선을 형성했고, 그때 백가가 일종의 성봉대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백가가 이제 무정왕을 죽이는데, 자기가 이제 집권하는 과정에서 전에 왕을 죽였고 집권했으면 사람들이 비난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백가를 쳐서 목을 벤 다음에 백가가 딴소리 못하도록 한 거야. 그리고 백가가 반란을 일으켰다는 식으로 이제 역사책에 기록된 거다라고 보는 학자들의 의견이 되게 많아요. 백가의 난이라고 했지만 백가 입장 올 때는 상당히 억울한 거야. 자기는 문영왕한테 사주를 받고 했는데 지가 집권하고 나서 이제 필요 없으니까 죽인 거죠. 예. 그래서 하여튼 백가의 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왕은 문영왕인데 문영왕의 왕권 강화 정책들은 보면 담노제를 개편했죠. 무슨 담노제를 실시했죠? 22담노제. 그래서 담노에 이제 뭐냐면 왕자나 이런 사람들을 파견했다. 그 다음에 자평제를 개편하고요. 그 다음에 고구려 강경정책을 했다. 네, 이렇게 이제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근데 주의할 것은 담노제 실시라고 하면 맞아요, 틀려요? 실시, 22담노제 실시는 맞는데, 담노제를, 실시했다. 이러면 틀려요. 왜냐면, 담노제는
이전부터 있었어요. 개편한 거야. 예, 개편이라고 해야지. 맞아요. 아니면 22담로제 실시했다. 해야지 말고, 담로제 실시는 틀려. 예, 그거 주의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를 볼게요. 3번은 좀 문제가 쉽죠? 자, 다음 미추진 조치를 취한 왕을 말해보고, 이 조치의 정치적 의도를 서술하시오. 그리고 이 왕이 이런 정치적 의도를 취한 군사적 개혁 내용을 쓰시오 있는데, 자, 본국 경계안을 3조 두고, 그 다음 백제를 상국을 두고, 고구려 남쪽주 3주 두죠. 본국은 신라죠. 신라 3주, 백제 3주, 고구려 3주니까 이거는 구주 오수경 제도와 관련된 거죠. 구주제도. 어느 왕 때 개편됐죠? 신문왕 때. 그 다음에 이렇게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굳이 남쪽 지역 세주가 원래 고구려의 영역 일부지는 있지만 상당수 고구려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그런 식으로 개편한 거는 뭘 반영하려고 했다? 그 당시 옛 삼국의 동등한 지분을 부여함으로써 민족적 융합을 깨하려고 했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민족적 융합과 관련된 그 당시 또 군사 개편이 있었죠? 뭐죠?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구서당이죠. 구서당. 그래서 중앙군 구서당을 각각 고구려인, 백제인, 보독국인, 말갈인. 예. 여기 보독국인도 있죠? 예, 보독국. 보독국은 어디의 유민들이죠? 고구려 유민들이야. 예,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서, 이게 4번 문제가 어디 붙어 있는 거야? 아, 그 뒤에 있네요. 자, 4번 문제는 뭐냐면, 다음 니은과 관련된 사료 명칭을 쓰고, 니은의 목적인 가의 내용을 적어보시오. 그리고 기획의 발언에 반영된 당시 불교의 성격을 한 줄 이내로 서술하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왕이 고구려가 자주 국토를 침범하고 걱정하여 가를 원강을 시켜 글을 짓게 했더니, 원강이 말하기를 자기의 보존을 구하면서 남을 없애는 것은 불교의 핵심이 아니오나 제가 대왕의 땅을 살고 대왕의 물과 곡식을 먹으면서 어찌 감히 명령을 쫓지 않겠습니다. 하고 꼭 글을 지어 올렸다. 이렇게 했거든요. 자, 그러면 요때 단서가 되는 사람은 원강이죠. 원강이 글을 지은 게 뭘까요? 이거는 걸사포죠. 걸사포는 지금 전해지진 않고 있어요. 근데 그 앞에만 해서 걸사포에 이제 대충 추론을 해보면 그 목적이 뭘까요? 원강에게 왜 이제 걸사포를 지게 했죠? 고구려 자주 침범하니까 그 당시 순하한테 그걸 보내가지고 뭐죠? 수의 군사를 통해서 고구려 치려고 했던 거죠. 이걸 쓰시면 돼요. 예, 그 목적을. 그 다음에 기억의 발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불교의 성격은 뭘까요? 이거는 쉽죠? 호국 불교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예. 그냥 쉬운 건 쉽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문제를 풀면 어떤 분들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더라고. 쉽게 나왔는데 그렇게 생각한 거야. 임용시험에서 대한민국 교사를 뽑는 임용시험에서 이런 중학교 수준의 문제는 나올 수가 없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절대 그런 문제 아니다. 답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걸 뺑뺑 꼬아서 생각해. 그럼 틀려요. 중학교 수준의 문제 나와요. 상당수. 내가 보니까 대충 한 5문제 하나는 거의 중학교, 고등학교? 한두 문제는 그 정도니까 중학교 수준 나오면 중학교 수준대로 답변하시면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볼게요. 5번은 다음에 기획의 내용을 무엇이라고 칭하는지 쓰고 당나라가 기획을 통해 의도한 목적을 2가지 서술해 보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5번은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치상 해맹과 관련된 거야. 해맹이라는 것은 이제 하늘에 맹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체가 누구냐면 그 당시 이제 이걸 왜 했냐면 그 당시 이제 신라왕이었던 문망하고 백제 부여융이 있어. 그 부유영은 이제 의장의 아들인데 일종의 그 당시에 당나라가 백제를 멸망시키고 거기에 이제 웅진도독부를 줬죠. 그 웅진도독부의 수장을 부유융을 앉힌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신랑을 불러서 소 맹세를 하게 해요. 하늘 맹세를 해가지고
신발 잡고 이제 맹세를 하고 그걸 이제 뭐냐면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그 신라 왕의 입장, 그러니까 문무왕의 입장 올 때는 상당히 뭐죠? 치욕스러운 거죠. 예. 왜 치욕스러워? 이미 백제 그 부여 융건지 뭐야? 멀망한 왕의 왕자잖아. 그리고 일종의 당의 관리잖아. 그 웅진도독부에. 근데 자기하고 동등하게 해가지고 맹세를 했다. 그러면 이제 그 의미는 뭐겠어요? 그 백제를 뭐냐면 세력을 통해서 누굴 견제하는 거죠? 신라를 경제하고 이런 의도를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백제 부흥운동을 통해 유민들을 문마시키면서 그 신라의 백제 고토에 대한 지배권을 포기를 유도한. 백제는 이제 뭐냐면 우리가 먹고 그리고 백제에 어떤 부유용을 이렇게 세웠던 거는 예를 세움으로써 백제민들의 어떤 유민들의 어떤 부흥운동을 막으려는 것도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되죠. 그럼 신라 입장할 때 배신감을 때이죠. 왜냐하면 신라는 이제 그날 당태종과 그 만나면서 김춘추가 무슨 말을 했어요? 그 대동강 이남의 땅을 누구한테 주겠다고 했죠? 신라한테 주겠다고 약속을 했잖아. 그럼 백제는 누구 땅이야? 자기 땅이지. 신라 땅인데 이제는 신라 땅이 아니라 뭐냐면 그 당이 직접 지배하겠다. 그 야욕을 드러내니까 별로 안 좋겠죠. 그래서 최희상 해명은 시험 문제 안 나왔지만 나올 가능성은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함자 사료와 함께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볼게요. 6번 문제가 어디에 붙어있나? 네. 6번 문제는 이제 예전에 나왔던 문제와 이제 연관시켜갖고 한번 내신 것 같은데, 다음 가의 기획에 들어갈 왕명과 리얼에 들어갈 당시 지명을 쓰시오. 그리고 나의 나가 그 다음에 나와 가와 달리 그 추론이 고구려가 아닌 부여임을 이유를 당시 국제정세와 관련돼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일단은 나는 어디에서 많이 본 사료죠? 이거는 잠깐 6번이 이 한문 사료를 안 집어넣네. 제가 나중에 제가 집어넣을게요. 답안에 보너스 문제 6번을 답을 한문 사료 안 집어넣네요. 예. 자, 6번은 이게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그 쉽게 익숙한 계도왕의 국서와 관련된 거죠. 그래서 계도왕 국서 그 잘 나온 거야. 시는 그 고구려와 함께 어디에서 나왔다는 거야? 부여에서 나오는 거야. 고구려를 거쳐서 백제가 된 게 아니라 부여에서 고구려 나오고 부여가 나왔다는 거야.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와 관련된 이제 사료는 이제 뭐와 관련된 사료냐면 그 가와 관련된 이게 사료가 자. 여기 보면 예전에 얘기하기 뭐 동명화 삼자 온족께서 쭉 나왔죠. 그러면 거기에 이제 그 보면 여기 기억에 이제 들어갈 것은 이제 쭉 해놓고 거기에 3세유에서 근초공항이 들어가시면 돼요. 근초공항. 근초공항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쭉 나와가지고 이제 그 성황이 보이죠? 성황이 어디로 도읍을 옮겼죠? 도읍을 옮겼는데 요거 사비로 옮겼다. 근데 이제 삼국사의 원본에는 뭐라고 적혀있냐면 원본에는 소보리라고 했어. 소보리가 뭐냐면 예전 사비의 옛 지명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사비 쓰거나 소보리 쓰거나 다 맞게 맞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있고 그리고 나에서 가와 달리 그 앞에서는 동명왕에서 나왔다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 달리 고구려가 아닌 부여에서 나왔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건 왜 그러면 당시에 고구려와 백제는 대방고토는 어디 있냐면 그다음 항해도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항해도 지역에 영국권을 둘러싸고 그렇게 이제 싸우고 있었고 고구려 남진 정책을 추진한 것에서 군사적 압력이 강화된 상황에서 계도왕은 고구려가 아닌 부여임을 강조함으로써 고구려 대등한 국가를 청명하고 북위로부터 한반도 패권을 외교적 승인받고자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고구려에서 나왔던 의식이 부여에서 나왔던 의식으로 바뀐 것은 이런 계도왕 때부터고 성왕 때도 그걸 더 강조했죠. 성왕은 고구려 싸우면서
대리 의식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국호를 뭘로 바뀌었죠? 남부여로 바뀌었죠. 예. 그 부여 계승 의식 이렇게 이제 연결돼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고대 시대 때 역사 계승 의식은 뭐가 되게 중요하면 지금 고조선 계승 의식이 강하잖아요. 근데 그 고대 시대 때는 부여 계승 의식이 강했어요. 그게 정통을 내려고. 예. 그래서 부여 계승 의식과 관련돼 갖고 이제 문제를 낸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어려워요. 예, 되게 어려운 건데 예전에 그 부여 계승 의식 개도나 국수와 관련돼서 나왔기 때문에 한번 풀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7번 문제 볼게요. 3페이지 7번 문제. 자, 다음 가에 들어갈 직위를 쓰고 기획과 관련된 사건의 명칭을 말해보시오. 이거 기획이 실현되지 못했던 이유를 두 가지 서술해보시오. 여기 있는데, 자, 윤천신이 충수왕에 따라서 왕에 갔을 때 뭐뭐 고가 왕위를 엿보고 있으면 할 수 있다. 그래서 쭉 있는데 이 고 앞에 있는 고의 그 뭐냐면 시망이야, 시망. 예. 시망은 충성왕 아시죠? 그 충성왕의 아버지가 충성왕이었군요. 충성왕이 이제 두 왕의 호칭을 갖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이제 그 어머니가 제국공주고 그 뭐냐면 그 할아버지가 외할아버지가 쿠빌라이 칸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려 왕이면서도 원실 그 황제 가게에서도 상당히 지위가 높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려 왕과 함께 심양왕이라는 지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심양왕이 나중에 심왕으로 또 격상이 되고, 근데 이제 이때 이제 고려의 그 두 개의 지위를 갖고 있었는데, 문제는 이제 이 사람이 고려는 안 가고 대도에 있었거든요. 북경에. 주변부터 비판을 받고 있는 거야. 한 계층을 버려라.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선택한 게 두 계층을 다 버렸죠. 두 계층을 버렸는데 그 고려 왕의 칭호는 누구한테 줬냐면 충수광한테 준 거야. 그래서 실제로 이제 간장을 하게 되고, 자기 아들이지만 이제 뭐냐면 왕면 좀 개길 수 있잖아. 그래서 견제 차원에서 자기 조카였던 고한테 뭘 넘겼냐면 심왕이라는 칭호를 한 거야. 근데 이게 하근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죽고 나서 이 당시 이제 심왕이었던 고가 그 당시 심왕파를 형성해갖고 원나라 내부에서 누굴 견제하는 충송왕을 견제하고 심지어는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는데 너무 반대가 심하니까 이제 왕은 좀 물러나고 아예 입성측동 운동을 해요. 그래서 정동행성을 그 원의 내지성처럼 만들자. 원이 직접 통치하면 이 정동행성의 수장을 누가 하겠다는 거야? 자기가 하겠다. 그래서 입성측동을 하는데 입성측동이 충성왕 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충수왕 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충성왕 때도 있었고 한 몇 번 있었어. 근데 입성측동을 할 때마다 그때 그 고려의 신하들이 반발했죠. 그리고 원나라도 직접 통치할 의도도 전혀 없었어. 왜냐면 원나라 입장할 때는 예전에 고려 항쟁 과정에서 직접 통치를 할 때 통치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세조하고 원종하고 세조 구제 원칙 같은 거 세웠죠. 그때 이제 고려의 생존권 인정해주겠다. 쿠빌라이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 밑에 황제가 그거 거부할 수 없잖아요.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입성측동이 좌절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것도 좀 외워두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8번 보죠. 8번. 8번은 이제 타조법과 도조법인데, 그 관련된 문제가 이제 기출문에 나왔죠. 그래서 기억에 될 거는 타조법이죠. 왜냐하면 이거는 딱 보시면 알겠지만 정률지대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풍류에 따라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이 도조법, 정확히 말하면 이제 도조법 중에 정조법이죠. 이 정조법, 도조법은 요거는 이제 1년은 계획에 따르니까 세곡이 정해져 있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되겠죠. 4석, 세석, 2석. 근데 여기는 7.5석, 5석, 2.5석. 이런 건 세출에 따라서 이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있고, 그러면 기억에 들 건 타조법, 니은에 들 건 도조법이고요. 그러면 니은이 기억에 비해서 그러니까 소작인들이 생산성 자율성이나 생산율이 높았던 이유가 뭘까요? 이건 이제 타조법은 소출에 따라서 지주의 수익이 결정되기 때문에 지주가 영농행위에 대해서 간섭을 많은 데 반해서 도조는 계약된 지대를 해마다 바치기만 하면 영농 과정이나 그 작물 선택까지 소작이 자유롭게 할 수 있죠. 예.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자 니은이 경제에 미친 영향과 지주와 전후 관계에 따라 어떤 변화를 쓰는지 쓰시오. 경제적 영향은 그 당시에 이제 뭐라고 쓰요? 상품화폐 경제의 발달과 함께 지대 급납화를 촉진시켰다. 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상대적 타조법에 의해서 그 도조법이 지주 전후제 관계, 신분제 관계가 아니라 무슨 관계로 바뀐 거죠? 경제적 관계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지주와 자기인 사이의 관계가 종속적 관계에서 계약적, 경제적 관계로 바뀌면서 소작농민들의 이윤을 증대시키는 조건을 마련했다. 그래서 이제 신분제 원리를 바탕으로 한 지주전호제가 해체돼서 분홍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예. 자, 근데 주의할 것은 한계를 보면 또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타조법이 예전에 작계제보다 경제적 관계를 더 진전시켰다. 신분제 관계보다. 상대적인 거야. 작계제보다는 타조법이 좀 더 경제적 관계고, 타조법은 도조법이 상대적으로 더 경제적 관계죠. 상대적인 의미에서 받아들이고, 여기에서 마치 도조법이 항상 일반화된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제로 이제 학계에서 연구 성과에 따라 달라요. 도조법이 그냥 일반화됐다는 설도 있고, 18세기 이후에. 어떤 책은 아직까지는 타조법인데, 도조법이 출현됐다, 이렇게 있고, 교과서마다 왔다 갔다 하더라고, 그것도. 예. 그래서 이제, 일단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기 때문에, 수능에 나왔기 때문에 한번 문제를 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서 몇 번을 보냐면, 이게 8번이죠? 9번 문제 볼게요. 9번은 요번에 이제 이항법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항법하고 이건 농농사고, 그러면 반농사와 관련된 게 또 뭐죠? 예, 경종법이죠. 그래서 그걸 이제 한번 내봤어요. 그래서 이건 심부생사조에서 이제 발제해서 했는데, 다음 기읍과 니은에 들어갈 반농사 경작방법을 각각 써보고, 니은이 경작할 경우에 좋은 점을 두 가지 서술해 보시오. 그 다음에 디귿의 농서를 명칭을 쓰시오. 예. 이번에 농사직서 이렇게 또 디귿 해가지고 이렇게 냈다고, 예, 농사직서. 그래서 한번 이제 응용해서 냈는데, 기획을 보면 씨를 받는 땅이 본래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씨를 먼저 뿌리고 거름을 줄 때 두텁이 뿌리면 심이 없다. 여기까지 잘 모르겠죠? 근데 니은 있죠? 고당의 거름을 여기 딱 나오지. 고당과 이당. 고당은 밑에 파여진 부분, 이당은 쭉쭉 나온 두둑 부분이죠. 그러면 고당은 니은을 알면 경종법을 때려 맞추면 그 앞에는 뭐가 되겠어요? 기획은 농종법이죠. 그래서 기획은 농종법. 그 다음에 니은은 경종법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어떤 분은 만전, 대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또 다른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농종법이 경종보다 좋은 게 뭐냐? 아니, 경종법이 농종보다 좋은 게 뭐냐? 일단 깊은 고당 속에서 겨울철에 추위와 가뭄을 건질 수 있고요. 그래서 자조가 긴 호미를 쓸 수 있어서 김매기 잡드는 노동력을 아낄 수 있다. 김매기가 뭐죠? 김매기가? 잡초 같은 걸 제거하는 작업이에요.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싹에 통풍이 잘 돼서, 왜 통풍이 잘 되겠어요? 여기 보면 고당을 주기 때문에 그 밑에 그늘이 지죠. 밑에 통풍이 잘 되고, 거름 주기가 낭비가 덜해서 동종에 비해서 노력을 절반을 줄 수 있다. 그 다음에 1년 2모작, 2년 3모작 할 수 있어서 그 효과가 배가 된다. 예. 자세한 내용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예, 외워두세요. 어차피 우리가 농사 짓는 건 아니잖아요. 예, 저도 농사 짓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시골분들은 잘 아실 거야. 예. 근데 우리가 인과관계까지 외울 필요는 없고, 근데 여기에서 이제 또 보면, 그러면 만약에 경종법의 단점을 쓰시오. 한 가지 단점을 쓰시오.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될까요? 뿌셈이 남아있죠? 여러 가지 단점이 있지만, 비료가 많이 든다. 그걸 쓰시면 돼요. 예. 비료가 많이 든다만 외워두세요. 그래서, 장점이 나오겠지만, 단점도 그냥, 옆으로 찌르는 문제로 나올 수가 있어. 예. 그래서 좀 외워두시고요. 자, 그 다음 10번 문제인데, 10번 기억에 들어갈 문서 명칭을 써보고 19세기 때 정부가 기획을 발견한 사례 한 가지 제시하시오. 니은의 조선 후기 때 상민이 기획을 구매했던 이유와 발급이 사회에 끼친 영향을 각각 한 가지 쓰시오. 그래서 19세기 정부가 기획을 발견한 사례는 좀 어렵지만, 이건 기획은 쉽게 유추할 수 있죠. 이건 임진환 때 그 당시 뭘 발급했냐면 공무첩이야. 그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때
이름을 쓰는데 비워뒀다가 응모자가 있으면 그때마다 이름을 썼다. 그러니까 공명척이라는 말 자체가 뭐야? 첩이라는 게 왕명이거든요. 첩지 이렇게 내리는 거. 공명이라는 건 뭐냐면 이름을 비운다는 뜻이야. 예. 그러니까 첩지, 그러니까 정확히 공명척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다음 그 구매 이유는 상민들이 이제 양반이 되면 군역에 부담을 지기 때문에 그 당시 공명책을 많이 샀고요. 그리고 공명책을 너무 많이 발급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가격이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살 수 있는 거야. 그러면서 영향을 보면 양반 수가 급격히 늘어나죠. 그 건의가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포셈을 보면 17세기 이후 방산제가 강화됐다고 했죠. 근데 이거는 역으로 반상제가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어떻게 해요? 그 반상제가 강화되면 강한 양반을 중심한 신분제가 무너져. 왜냐면 반상제가 강화되면 어떻게 하든 합법적인 비합법적인 거죠. 자기가 어떻게 하든 양반이 되려고 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합법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공명척이야.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만 발급된 게 아니야, 이게.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양반 수가 늘어나고 명품으로서 가치가 있는 게 실효성인데 양반이 늘어나면 양반 명품으로서 가치는 떨어지죠. 그래서 반상제가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비례적으로 역비례로 양반 중개 사회는 어떻게 무너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런 것들 이제 보시면 되고요. 사회로서 발급사회로서 이제 쓰면 이거 외울 필요 없는데 그냥 알아두세요. 그냥 이거는 나올 가능성 없는데 지도서에 있는 거니까. 풍년이 든 해에 풍년을 대비한 곡식을 축적하기 위해서 사용됐고요. 그래서 전을 크게 짓거나 왕실사차지요. 그걸 절 짓는데 비용을 부담하는 사람에게 하급무진 공명책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전환 시대 때 뭐와 비슷하냐면 매장령하고 비슷하면 돼요. 그러니까 정부가 크게 뭐냐면 돈 안 들여도 쉽게 재정을 확대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서 공명청을 이용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다 풀어봤고, 그 8차는 제가 이제 앞에 하는 방식대로 7차 전공 A 문제 하는 방식으로 온캠을 해가지고 찍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동영상으로 해서 편집해서 올릴게요. 예. 자, 그래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